제191차 현병환 교수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저는 바이오 아이카 사업단장 현병환 교수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좋은 공부를 할 텐데요. 우선 여러분이 들으시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저희들한테 질문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주위에 이런 좋은 정보를 좀 많이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내용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그게 맞는 최고의 연사를 모시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팁스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업들이 성장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이죠. 팁스가 굉장히 성공한 모델로 인식을 받고 있고, 또 팁스를 받으면은 기업 밸류에이션에도 도움이 되고 또 기업 성장하는 데도 굉장히 큰 지금 도움이 되고 있는 걸로 이 업계에서는 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2회에 걸쳐 가지고 한국 바이오 투자 파트너스 이기칠 대표님을 모시고 팁스의 모든 것 어떻게 상황이 돼 있고 어떻게 또 팁스를 잘 따실 수 있는 데까지 모든 공부를 2회에 걸쳐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칠 대표님은 지금 바이오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 투자팀장, 바이오 산업부장 등을 근무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바이오 투자 파트너스 CEO, 그 다음에 바이오 스타트업 투자 포트폴리오를 70여 개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르파 개인 투자조합, 혁신 창업 투자조합 등 대표 펀드 매니저로 또 계시고요. 해서 실전과 이론을 좀 다 구비를 하시고 계신 분이라서 오늘 정말 좋은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기칠 대표님 좋은 정보 부탁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 바이오 투자 파트너스 이기칠 대표입니다. 오늘은 팁스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것을 같이 알아보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목차를 좀 보시면 현재 투자 시장에 대한 동향, 굉장히 많이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의 내용들에 대한 자성과 개성과 또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그런 흐름에 대한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팁스 프로그램의 어떤 일반적인 내용은 물론이고 구조화, 그리고 여기에 새로 그 프로그램적으로 일반형이나 특화형에 대한 부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팁스 활용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용들에 대한 제언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이제 바이오 기업 투자 동향을 보시면 표에 보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작년 초부터 시작된 투자 축소, 혹한기 부분이 지속되고 있고요. 조금 개선의 여지는 좀 있지만 아직까지로 투자 집행액이나 통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축소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19년, 20년, 21년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고 정점을 좀 찍었고요. 22년 초부터 이제 그 투자가 제한적이고 축소가 되면서 금액이 많이 줄었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벤처 투자에 대한 부분이 줄었지만 특히 바이오에 대한 투자 부분들이 수치적으로 봐도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벤처 투자의 4분의 1 이상이 이제 바이오 분야 투자였는데 현재는 뭐 15% 정도, 16% 정도까지 축소가 된 상황으로요. 많은 이제 바이오 기업의 자금 공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바이오 쪽의 투자가 많이 위축된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거시적인 부분도 좀 있고요. 이자, 금리 부분도 좀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큰 것은 그동안의 바이오 투자가 굉장히 사실 많이 투자가 됐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투자 결과물이 좀 제한적이어서 그런 부분이 가장 컸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로 성장하고 가치에 대한 밸류업을 했던 부분들이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결과물이라고 하는 건 뭐 라이센싱 아웃을 하든 아니면 상장을 하든 아니면 뭔가 매출에 대한 부분이 좀 성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조금 기대보다는 조금 축소가 되면서 이게 맞느냐 또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고 네. 이런 부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거시경제가 좀 내려가면서 포함해서 가장 이제 위축되어 있는 부분이 바이오 쪽인데요. 그러나 이제 뭐 실망하시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 여기에 지금 중요한 거는 바이오 펀드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바이오 펀드 있는데
네. 투자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기회는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그만큼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좀 지금 어떤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게 되면 기회는 있다고 하는 말씀을 네.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이제 그 바이오 투자가 축소된 부분에서 팁스 프로그램 활용이 중요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타이밍적으로 굉장히 적합한 시기에 이런 설명을 드리게 돼서 굉장히 이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축소가 돼서 사업 환경의 변화가 큽니다. 여기에 맞게 이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보면 바이오 기업은 그동안에 투자 유치를 통해서 R&D를 진행하고 파이프라인을 확대하면서 밸류업을 했었습니다. 네. 수년 동안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호황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렇게 이제 가치업이 되고 또 매출보다는 어떤 투자를 통해서 바이오 기업 의존도가 좀 높았는데 현재 자금 조달이 이제 축소되면서 생존 위기라고 하는 단어들이 가장 많이 이제 언급되는 내용이고요. 또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것이 스타트업 물론이고 벤처 그리고 현재 이제 선도 기업을 할 수 있는 상장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유증에 대한 뭐 계약이 그 취소되거나 또 금액이 줄거나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자금난으로 인해서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R&D 규모를 축소하거나 또는 중단하는 사례도 있고 파이프라인을 대거 정리하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스타트업이나 벤처 자금 유치를 통해서 조달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자체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는 특히나 이런 이제 사업 환경 변화에 적응이 좀 많아야 되고요. 기존 어떤 그 바이오 기업 성장의 전략이 신약 개발 그리고 R&D 뭐 비임상부터 R&D 받고 임상으로 가는 이런 R&D 그리고 밸류업과 또 기술통의 상장으로 이제 엑시트를 한 형태가 일반적이었다고 하면 최근의 동향은 굉장히 선택과 집중 전략을 좀 강화해서 조금 진행이 좀 빠르거나 성과가 도출될 파이프라인 위주로 진행을 하고 다른 걸 조금 축소하는 형태로 해서 변화되는 모습이 가장 시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뭐 사업에 대한 어떤 위협을 받는 부분은 아니고요. 정책적인 부분들도 많이 이제 바이오에 대한 육성이나 전략적인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지난 5월 달에 이제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바이오를 포함하면서 이런 이제 분위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전환을 하고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범정부 컨트롤 타워도 출범을 해서 또 바이오 산업에 대한 육성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견고하게 있다고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은 포함하고 또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을 반영해서 새로운 전략을 좀 모색한다고 하면 성장을 하고 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삼성 같은 대기업도 이제 바이오 펀드를 만들고 그동안에는 이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가 해외 기업에만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금년도부터는 국내에 투자를 했었고요. 이 자료를 만드는 시기인 그 벌써 최근에 지난주에 보면 국내 투자도 벌써 발생을 하고 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잠재력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형태가 있고요. 또 한국 벤처 투자가 주관을 해서 최근에 이제 바이오 펀드도 결성을 했습니다. 또 이 펀드가 최근에 바이오 투자 심리 위축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네. 금년 내에 투자하는 비율을 일정 부분 좀 목표를 제시하고 기간 많이 안 남았지만 그래도 이제 투자에 대한 의지를 견고하게 밝히고 있어서 이런 어떤 위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거고요. 대표적인 것 같지만 최근에도 이거 외에도 새롭게 이제 결성하는 펀드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흐름에 맞게 우리가 전략을 수정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경기 순환론으로 보면은 지금이 이제 거의 그 하강 바닥 국면에 진입했다고 하면 지금 펀드 만들어서 좋은 기업 투자하는 게
투자 해설은 제일 좋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투자기관들도 굉장히 이제 한쪽으로는 조심스러워하면서 한쪽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적극적으로 이제 발굴하고 최근에 여러분이 직접 느끼셨을 것 같은데 기업 발굴이라든가 데모데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좀 같이 좀 노력을 해서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나 이제 내년도 우리가 오늘 이제 팁스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내년도 팁스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준비를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편성해서 극복한다고 하면 조금 노력이 좀 들어가겠지만 충분히 진행하는 R&D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팁스에 대한 거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팁스는 이제 그 조인 팁스라고 하는 그 사실 저희 사이트에 굉장히 이제 잘 나와 있고요.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정보에 대한 부분들, 기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이트입니까? 누가 만든 사이트? 네, 조인팁스라고 하는 조인팁스 OR.kr이라고 하는 사이트고요. 여기에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이 사이트에 대한 내용, 이용 방법까지 이제 같이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 거라서 네, 네.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 네. 상황이고요. 일단 팁스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입니다. 네, 민간 투자라는 단어가 약간 생소할 수 있지만 민간에서 만든 펀드나 개인 투자 조합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주도입니다. 네, 여러분 주도라고 하는 부분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술 창업을 지원하는 그래서 이 주체가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 초기 창업 패키지나 디임돈 이런 과제랑 조금 다른 부분은 민간 투자 주도형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앞에 있는 게 조금 다르시죠. 예, 투자를 받고 R&D를 지원해서 또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해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기업을 글로벌 진출하는 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팁스 프로그램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 주도로 선발하고 육성해서 스타 기업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예, 글로벌 지향한다는 거, 그리고 민간 주도, 그리고 투자가 연계됐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 기술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 네, 요 몇 가지 키워드가 이제 팁스에 어떻게 보면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고요. 그런 부분 포함해서 오늘 같이 이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이해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팁스 프로그램의 구조가 선도 벤처인, 선도 기업, 그리고 전문적인 초기 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기관들 중심으로 이제 발굴하고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 검증해서 사업성이나 기술성이나 성장성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통해서 투자를 하면 선별해서 선투자라는 내용이 있죠. 투자를 하면 정부가 R&D와 사업화에 대한 거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보시면 이런 어떤 민간의 어떤 투자하는 그런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기부가 중심으로 또 창업진흥원과 한국엔젤투자협회가 관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지만 이걸 운영하는 기관도 있고요. 그리고 맨 아래에 운영사라고 하는 부분. 네. 굉장히 이제 이 팁스 프로그램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운영사인데요. 네. 이 운영사가 유망한 기업을 발굴을 하고 네. 그리고 투자를 하고 팁스 프로그램에 추천을 해서 선정돼서 그리고 종합적인 육성을 하는 이런 구조. 사실 이 구조도를 보면 바이오 기업이나 그 벤처가 필요로 하는 모든 이 관계 어떤 구조가 관계자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바이오 기업이 같이 중심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큰 기회를 마련한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겠습니다. 네. 팁스 프로그램은 민간 주도라는 말씀 드렸고 기술 창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지향한다는 거.
네, 미래 유망 창업 기업입니다. 예, 신기술, 딥테크 쪽이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민간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전문 보육과 멘토링과 그리고 R&D 지원을 통해서 종합적인 육성 지원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창업팀을 중심으로 운영사가 투자를 하니까 지분을 받겠죠. 네. 이 투자에 대한 지분 비율은 뭐 협상이고 합의이고 협상이고요. 네. 같이 협의하시면 되고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이제 민간에서 발굴해서 육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분을 갖는 이런 어떤 책임 있는 어떤 행위를 먼저 하면 그러면 정부가 R&D 지원과 사업화라든가 또 해외 마케팅까지 종합해서 지원을 해서 좀 대형 창업, 네, 글로벌 지향하는 대형 창업을 성과를 내겠다 이런 프로그램인 거 구조인 거, 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플라이를 하려면은 팁스 운영사하고 창업팀이 힘을 합쳐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써가지고 그 제안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간 운영사한테 투자를 받아야 되고요. 투자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이제 검토도 해야 되고 상당히 많이 어떤 경쟁력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하게 되면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팁스 프로그램 이제 평가를 진행하면 그만큼 이제 운영사 민간 주도의 기업을 전문적으로 구성하는 민간 주도의 운영사하고 창업팀이 그만큼 그 아이템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평가에도 공동으로 하게 되고요. 일정한 부분 50% 이상을 운영사에서 오히려 발표 평가를 받게 되니까 그만큼 운영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상업성이나 거의 사업 파트너로 협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단순 투자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은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그럼 형태이기 저기 때문에요. 사업 발표를 운영사가 하는 겁니까? 이거는 약간 혼합이 돼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이 발표 평가에 대한 요령이나 뭐 평가 항목 같이 상세하게 제가 이제 약간 후반부에서 조금 네, 이제 네.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이거는 이제 그 상호 역할을 적절하게 잘 해야 됩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이제 좀 그러니까 대표자나 CEO가 기술 쪽이냐 아니냐고도 약간 중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화 이런 부분은 아마 운영사들이 훨씬 잘하기 때문에 사업화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기술이 약간 중요한 좀 약간 비중 있는 그런 아이템이면 기술적 파트가 조금 더 비중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창업팀에서 설명을 좀 더 하겠지만 사업화 쪽이 좀 강한 부분은 오히려 운영사가 대부분 설명하게 되는 사안별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 액면으로 보면은 그냥 투자도 1억 내외, R&D 정부 자금도 5억 내외니까 한 플러스 마이너스 6억 범위를 받을 수가 있다. 창업팀이 선발이 되면은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도 이제 들으실 기회가 있겠지만 투자를 1억 이상 합니다. 여기서 1억은 뭐 1억만 하는 건 아니고 2억, 3억, 한 5억까지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네. 그리고 사업화에 대한 것도 R&D가 5억이고 기술 사업화가 1억, 그리고 해외 마케팅 1억.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형 팁스가 7억이고요. 네. 그리고 딥테크라고 하는 트랙이 또 올해 생겨서 네. 그거는 17억까지 포함이 되니까 17억까지. 네. 굉장히 파워풀하게 그러네요. 종합적인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팁스 프로그램이 현재 시행된 게 10년이 딱 됐습니다. 예. 그동안에 13년도에 사업을 만들어서 초기에 이제 운영사와 창업기업 선발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후에는 이제 서울 역삼동에 팁스타운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클러스터가 생겼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돼 있고 거의 뭐 매주마다 팁스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네트워킹, 또 데모데이, 그리고 설명이라든가 세미나, 또 성공 사례 발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이제 많이 주기적으로 돼 있고 아마 서울 역삼동은 팁스타운으로 이제 역삼동이라는 것보다 팁스타운이 더 유명해질 정도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고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분들 그리고 뭔가 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이런 부분 포함하면 거의 역삼동에 있는 팁스타운에서 굉장히 많은 교류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팁스 프로그램 중심으로 팁스 기업을 발굴하는 프리팁스라든가 이후의 기업을 지원하는 포스트 팁스 그리고 새로운 단계를 지원하는 스케일업 팁스까지 이제 발전했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딥테크 팁스라는 트랙이 많이 생겨서 특히 오늘 이제 제가 오늘 이런 내용들이 같이 얘기하는 게 타이밍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딥테크 팁스 트랙하고 바이오 기업하고 굉장히 잘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여러분이 눈여겨보시고 활용해 볼 만한 내용이라서 특히 강조를 드립니다. 네. 그동안의 팁스 프로그램은 굉장히 큰 성과를 낸 것이 뭐 많은 이제 보도라든가 또 성과물을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예. 지원도 굉장히 많이 이제 예산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됐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10년 됐지만 초기에 투자를 해서 성장했던 기업 중에는 IPO에 성공한 기업도 13개나 되고요. 이들의 이제 시가총액이 4조 원이 넘을 정도로 네. 예, 그야말로 대형 창업이 실현되는 이런 성과물이 내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진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커서 이런 성과들이 포함해서 팁스 프로그램이 민간 주도의 어떤 투자와 정부의 종합적인 R&D 지원이라든가 사업화 지원이 굉장히 많이 성과를 낸 그런 굉장히 성공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전문가나 매체를 통해서 많이 발표되고 또 예산 증가나 이런 부분 포함하면 이런 성과물이 좀 입증을 하고 있는 형태이고요. 그만큼 이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수혜자는 기업인데요. 바이오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성과를 냈었고 또 그만큼 기업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성과가 좋네요. 네, 역시 알려진 대로요. 네. 팁스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서울 역삼동에 있는 팁스타운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클러스터가 굉장히 이제 많이 돼 있고요. 아마 이게 창업가 거리도 이제 유명한데 별도의 이제 이벤트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운용사와 그리고 팁스 실무를 이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한국엔젤투자협회가 같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아주 편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건물이 6개가 있는 겁니까? 건물이 네. 지금 표시가 6개인데요. 네. 한 8개 정도 됩니다. 예. 여기에 스케일업 팁스라고 하는 관도 새로 생기고요. 이게 지금 표시가 6개인데 실제는 8개 정도. 그래서 여기 거기에 기업들이 입주해가지고 있습니까? 팁스 네. 선정 기업들만 입주합니까? 선정 기업만 입주한 건 아니고 이제 후보 기업도 입주가 돼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여건이 되면 여기는 뭐 본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연구소가 있어도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맞고 또 R&D 중심의 어떤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글로벌 지향의 딥테크 기술 중심의 그런 어떤 또 바이오 기업이 특히 뭐 맞죠.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팁스타운을 뭐 입주든 아니면 뭐 비상근이든 프로그램들 참여해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분위기도 또 팁스 운영사도 굉장히 많이 입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포함해서 같이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이제 그 비수도권에 처음으로 21년도에 대전 팁스타운이 생겼습니다. 이건 네. 충남대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네.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또 운영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에 포함해서 아마 대전이 비수도권의 팁스 프로그램 활용이나 기술 창업의 어떤 중심지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팁스 관련 정보에 대한 걸 설명드리고 있는데 jointips.or.kr 가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 운용사라든가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사례라든가 또 여러분이 아셔야 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사이트를 꼭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팁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팁스 프로그램 전 단계에 프리팁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팁스도 같이 활용을 해볼 만하고요. 프리팁스는 이 운용사는 물론이고 초기 투자라는 기관한테 1,000만 원 이상 투자를 받아서 사업화에 대한 거를 1억을 지원받고 10개월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팁스를 준비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프리팁스를 하고 팁스를 신청하면 가점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네. 유리하다는 그런 어떤 팁스 프로그램의 어떤 진입을 위한 어떤 통로를 만들어 놨고요.
사실 창업을 처음 시작한 분, 예를 들어서 23년도에 창업한 분들이 바로 팁스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서 투자를 받고 프로그램 선정되는 게 조금 난이도가 약간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프리팁스 통해서 조금 더 준비를 하고 또 어차피 사업화 지원이 1억이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포함해서 좀 준비를 하고 그리고 10개월 후에 이 사업화 진행을 하고 차후에 팁스 프로그램을 이어져서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권할 만한 자연스러운 흐름이고요. 이런 어떤 팁스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후에 이 포스터 팁스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한 단계를 가면 시리즈 A라든가 이 지금 팁스 프로그램은 시드 단계 투자인데요. 1억에서 한 뭐 3억 정도가 많고 한 5억까지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후에 이제 시리즈 A를 가면 그 다음에는 스케일업 팁스 단계를 가시면 굉장히 순환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원활하고요. 이후에 이제 이 프리팁스 과정을 거친 이후에 반드시는 아니지만 설립한 지가 얼마 안 됐거나 이런 기업들은 프리팁스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후에 이제 팁스 단계에 가는 것이 또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이제 많고 또 약간 자연스러운 그런 편이고요. 물론 이제 프리팁스를 안 하고 팁스를 바로 하셔도 됩니다. 이어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린 거고 이후에서 이제 팁스는 프리팁스가 1,000만 원 이상을 투자를 받고 사업화 지원 1억을 받는 프로그램 이후에 팁스는 1억 이상 투자를 받고 그리고 이제 R&D 5억과 창업 사업화, 해외 마케팅 7억까지 지원받는 이렇게 약간 이 프로그램이 독립적으로 운영은 되지만 분명히 연계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포스트 팁스는 팁스 프로그램을 성공한 기업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좀 연계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팁스 일단 뽑혀야 포스트 팁스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포스트 팁스는 그 시리즈 그 기관 투자자들한테 시리즈를 받기 전 단계입니까? 받아도 되는 기업도 저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전 단계 기업이라고 받아도 상관없는데요. 전 단계 기업이라고 보시는 것이 더 비율적으로는 높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포스트 팁스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 10억 이상을 투자 받으면서 스케일업 팁스를 도전하는 그런 형태가 좀 됩니다. 조금 팁스 프로그램이 좀 이렇게 성과가 좋고 확대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 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후방으로 생긴 프로그램이 있어서 약간 혼선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중심은 팁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이 팁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절차가 이제 창업기업을 운영사가 발굴을 합니다. 이 발굴하는 거는 오픈을 합니다. 오픈을 해서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도 있고 창업 대회도 있고요. 또 운영사마다 배치 프로그램을 1년에 여러 차례씩 하는데 운영사가 지금 100개가 좀 넘으니까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고 스타트업이나 뭐 바이오벤처라면 대부분 아실 K-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그런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가시면 거의 매주마다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돼 있고 그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걸 적합한지는 제가 한 2장 후에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기업을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해서 배치 프로그램이나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굴을 합니다. 발굴을 한 기업에는 1억 이상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영사는 발굴이나 이런 프로그램 할 때 투자할 자금도 준비해 놓고 또 투자할 어떤 계획도 어떤 일정 부분하게 준비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원활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보통 일반적이지만 운영사마다 창업기업 발굴할 때 배치 프로그램을 하면 뭐 굉장히 많은 기업이 신청을 하지만 그 중에 한 5개에서 한 7개, 보통 한 10개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이제 선발을 해서 투자하고 추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팁스 프로그램을 추천을 합니다. 물론 추천하기 전에 2, 3개월 정도 시간을 갖고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될 만큼 또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거를 이제 고도화 내지는 개선과 진단과 개선을 통해서 고도화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 과정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받는 그 곳이 없기 때문에 거의 기업이 무료로 굉장히 많이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참여를 제가 적극적으로 좀 권해드리고요. 또 이 참여 자체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비용이 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기업이 한번 이제 지금 저희가 팁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글로벌 지향하고 대형 창업, 기술 창업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아이템에 해당이 된다고 하고 특히나 이제 바이오 벤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기술 기반의 바이오 벤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포함해서는 굉장히 많이 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성이 있고 또 그런 어떤 참여를 통해서 기업이 한 번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바이오 벤처의 인력이 수십 명 있는 경우가 쉽지 않고, 그렇죠. 네, 5명, 3명에서 한 10명 정도 있는데 기능별로 기업 성장에 필요한 기능별로가 다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 포함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팁스 운용사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하는 것이 목적이고 운영사들의 운영 목적이면서 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요. 투자를 하면 성공을 시켜야 되니까요. 그만큼 이제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그런 진단을 하고 개선을 하면서 고도화를 합니다. 이 팁스 프로그램에 추천이 되면 운영사마다 많은 노하우를 갖고 이제 추천하기 때문에 상당한 경쟁력이 있어야 또 선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현실적인 어떤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인 어떤 성장이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 어떤 참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업한테 성장의 발전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천을 받은 이후에는 요건을 검토합니다. 여러 가지 요건이 있고요. 이 요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설명드릴 기회가 후반부에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요건의 검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강의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평가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세밀하게 설명드리겠지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평가가 선정이 되면 협약을 하게 되고요. 이 협약을 하게 되면 2년 동안 일반형 R&D 5억 그리고 딥테크 15억까지 R&D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최종 평가를 받아서 이후 프로그램까지 연계해서 말씀드린 포스트 팁스라든가 이런 부분 포함해서 이제 후속 지원까지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과정 이게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이 과정 속에서 기업은 굉장히 많은 성장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회가 되는 형태를 마련하기 때문에 대형 창업을 실현하고 이런 부분에 성공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프로그램이 대체적으로 잘 짜여져 있어요. 단계별로 그죠? 네, 맞습니다. 네. 팁스 프로그램이 전후반 그리고 후속까지 굉장히 많이 돼 있고요. 그런 어떤 내용들이 그동안 팁스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조금 더 이제 성과를 또 크게 냈고 실질적으로 상장을 한다는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런 부분 포함해서 후속 투자 받은 기업이나 이런 부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성과를 냈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이 잘 돼 있다고 하니까 좋은 성과를 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이나 바이오벤처에서 팁스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어떤 브랜드나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서 후속 투자를 받다든가 또 이 기업을 평가하면서도 팁스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과정이 있었냐 없었냐가 또 상당히 또 이제 기점으로 이렇게 좀 기준으로 삼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서 특히나 매우 중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밸류를 올리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네요. 현실적으로 이제 느끼시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네. 팁스 프로그램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조금 복잡하게 보신 것도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이제 프리팁스 참고하시라고 설명드리고 이후에 후속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이 팁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R&D와 사업화에 대해서 이 R&D가 조금 일반형과 딥테크로 조금 구분이 됩니다. 예. 네. 요걸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팁스를 중심으로 전후방으로 돼 있고 그리고 팁스 R&D의 일반형과 딥테크 팁스
네, 23년도에 신설된 딥테크 팁스로 나눠지고요.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팁스 R&D는 운영사한테 투자를 받고 연간 600개사를 지원합니다. 23년도 기준이고요. 2년 24개월 동안 R&D를 지원하고요. 네. 딥테크는 운용사로부터 3억 이상을 투자를 받은 기업, 금년도에는 120개사를 지원했습니다. 네, 금년도 처음 생긴 트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3년 동안 R&D를 지원하는데 R&D가 15억이고요. 그리고 이 팁스와 딥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사업화와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이런 과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형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 이제 운영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운영사로부터 1억 이상, 보통 이거는 1억에서 한 5억 정도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고요. 1억, 2억이 비율상은 제일 높습니다. 예, 제일 많고요. 네. 근데 뭐 투자를 받는 거라서 얼마 투자 받는 거라고 하는 거는 뭐 의미가 크지 않고 팁스 프로그램을 추천을 해서 신청을 하려면 적어도 1억 이상은 투자 받아야 된다고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운영사의 어떤 여러 가지 보유이라든가 이런 노하우를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 R&D 자금을 활용을 통해서 그 기술 창업 기업의 R&D를 2년 동안 수행을 하게 되고, 또 이후에 동시에 해도 되지만 창업사업화 해외 마케팅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딥테크 팁스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운용사에서 3억 이상을 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3억 이상인데 3억 이상이면 됩니다. 예, 4억도 상관없고 5억도 상관없고요. 3억 이상 투자를 받고요. 정부의 R&D 지원 15억이 매칭이 됩니다. 네, 그리고 금년도에 120개 처음 생긴 트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 딥테크는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에 있는 기업 위주로 지원을 합니다. 이것이 조금 눈여겨 보실 만하죠. 예, 딥테크 팁스는 상당히 이제 좀 파워풀한 그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3억 이상을 받고 R&D 15억에다가 사업화와 해외 마케팅 2억이면 합 20억인데요. 네, 이런 이제 이 자원을 3년 동안 활용해서 기업이 한 단계 R&D는 물론이고 사업화에 대한 성장을 하는 건데, 이 지원은 이 스타트업 10대 초유차 분야, 이 초유차 분야 위주로 지원합니다. 물론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심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 네, 우리 뭐 듣고 계신 바이오 기업이나 벤처분들은 굉장히 중심적으로 이제 이 딥테크도 지원하는 분야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잘 맞는 그런 분야이기도 해서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질문 중에 그 벤처 지정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질문들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벤처 지정을 받고 안 받고가 이 운영사에서 투자를 받거나 또 이 딥테크 팁스를 신청하는 거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신청 요건에 연관은 없지만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제 현실적으로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왜냐하면은 오늘 팁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글로벌 지향, 그리고 기술 창업, 네, 대형 창업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어떤 창업 기업이 벤처 기업이 인증이 없다고 하면 조금 이제 좀 기본 요건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인데, 그렇죠. 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좀 벤처 인증도 같이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이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받으셔야 되죠.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팁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여러분께 이제 좀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오늘 이제 설명드릴 내용들을 좀 이렇게 고민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투자 연계형 사업들이 대세이고요, 트렌드입니다. 예,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냉정하게 비즈니스에 대한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을 인정을 받으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받은 기업에 대한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결과적으로 유리하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로 정책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형식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되어 있고, 저희가 기술 특례를 한다든가 상장한 기업을 보면 투자를 받지 않고 상장하는 기업이 거의 없고, 그 일부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업 계열사나 이런 부분 외에는 투자 어떤 시리즈 단계를 가면서 실제로 이제 상장한 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네, 투자를 받고 냉정하게 사업이나 기술이나 어떤 글로벌 어떤 진출이라든가 또 성장성에 대한 걸 인증을 받고 거기에, 예, 거기에 또 이제 어떤 R&D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큰 성과를 내겠다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것이 최근에 이제 어떤 창업 대구를 가는 어떤 정책적인 이런 부분에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민간 협업에 대한 부분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또 대기업 협업이나 개방형 어떤 혁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최근에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민간 협업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관계는 수평적이지만요. 네. 민간에서 협업을 하는 거는, 투자를 받는 거는 그만큼 사업성이나 성장성을 이제 그 입증을 하거나 아니면 그만큼 신뢰성이 높아지는 기업에 대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은 형식적이거나 어떤 뭐 일부 이제 그 기술이 조금은 뭐 시장에서 쓰이지 않을 수 있는 시장 니즈에 맞지 않는 기술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기업, 그런 것보다는 시장 니즈에 맞고 실질적으로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기술 위주로 이제 성장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먼저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이후에 정부 지원 이런 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의 중심에 잘 맞는 것이 이제 팁스 프로그램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오늘 이렇게 들으시면서 팁스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활용이라든가 활용 방법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고 또 기회를 잘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또한 제가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하면서 조금 드리고 싶은, 또 오늘 저희 사업단의 어떤 내용 프로그램을 듣고 또 프로그램을 이제 같이 듣는 분들한테 좀 여러 가지 사업을 제가 직접 운영사를 하고 있고 또 운영하고 있고 또 이 사업에 같이 이제 많이 관여를 하고 스타트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조금은 현실적으로 조금은 솔직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제 바이오 기업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좀 투자가 좀 감소가 됐지만 바이오 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가 축소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많이 겪고 있지만, 그래도 R&D가 멈춰져 있다 그러면 뭐 향후에는 더 투자를 받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형태고요. 계속 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R&D 비용이나 기간 같은 게 많이 들고 또 바이오 쪽에는 워낙 이제 시간이나 또 자금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포함하면 어떤 팁스 프로그램 활용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고요. 또 이 어떤 팁스 프로그램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이제 뭐 좀 기술 창업 중심이고 하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하고 잘 맞는 그런 형태가 좀 돼 있고요. 바이오 기업은 R&D가 멈추면은 굉장히 많이 이제 제조 기업에 보면 뭐 공장이 멈춘 거나 다름없이 굉장히 뭐 더 어렵게 되는 형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파이프라인에 대한 선별도 굉장히 냉정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특히나 선택과 집중을, 예전에는 투자를 받으려고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포함을 하고 뭐 이렇게 뭐 선행 연구 중인 것도 좀 포함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확대를 했는데, 지금은 무엇인가 하나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예. 많이 내세우는 형태의 그 어떤 내용이 아니고 가장 차별적으로 경쟁력이 가장 높은 부분을 좀 선별해서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동안에 연구했던 부분들이 또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선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지만 지금 시대는 그런 거를 이제 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자본시장에도 우리 기업이 맞추셔야지 그런 부분 포함해서 뭐 회사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자본시장이 원하는 그런 내용을 좀 이렇게 잘 안 맞는다고 하면 이런 기회도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시고 재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동안에는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R&D를 지속하면 투자가 유입되고 했던 그런 이제 분위기가 좀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초기 단계부터 좀 라이센싱 아웃이라든가 이런 부분 포함해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정책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실제 성과와 어떤 기술만이 아니고 어떤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또 그런 이제 성과 중에는 국내외 선도기업, 뭐 제약사나 바이오 기업들, 바이오 벤처 중심이겠죠. 이런 부분하고 협업을 통해서 실제 이제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업이 가능한 거라서 이런 거를 입증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어떤 투자 기업을 선별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보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팀 빌딩과 전문가 자문과 그다음에 성장 전략을 다시 한번 짜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보통 바이오 기업 분들이 R&D를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많지 않으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연구실 안에서 또 뭐 검색해서 이렇게 일부만 이제 대표님이나 한두 분 정도 내부의 소수 인원이 전체 시장이나 투자 업계나 또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같이 좀 이렇게 이렇게 대응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제가 많이 이제 현장에서 많이 보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이제 좀 기능 있는 부분들을 팀 빌딩을 통해서 같이 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 또 뭐 벤처기업 대표님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얘기와 듣고 또 좀 탄탄한 전략을 짜는 거 그리고 최근같이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장 전략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린 대로 파이프라인을 많이 제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조금 뾰족하게 선별을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보여줄 수 있는 곳에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 이런 쪽으로 좀 로드맵을 다시 한번 개선해서 제시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사업단에서 지금 유튜브를 올리는 게 그런 내용을 지금 포괄해서 올리고 있는 거니까 네, 많이 좀 활용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실제로 이제 지금 요 1시간 뭐 이렇게 내용만 들으셔도 지금 이제 일부에서 팁스 프로그램의 구조라든가 흐름이라든가 또 지금 이제 운영사라든가 또 이 지원하는 정책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지금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1시간만 여기 조금 이렇게 깊이 있게 좀 이렇게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것 같고요. 또 제가 마지막 중에 바이오 벤처가 조금 너무 이렇게 좀 소수 이렇게 약간 닫혀 있는 형태로 이제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큰 시장에 대한 대응력이 조금 약해서 네. 전혀 다른 이제 운영사도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좀 맞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좀 거리감이 좀 큰 것들을 종종 볼 수 있어서 네. 그러니까 좀 현장에서 좀 안타까운 형태를 좀 봐서 네, 네. 적어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좀 한번 이렇게 좀 오픈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으시고 뭐 그런 와중에는 또 저희 사업단 같은 뭐 큰 기능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그 1시간 정도 팁스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또 팁스 프로그램이 원하는 내용, 예, 글로벌 지향 그리고 기술 창업 그리고 이 스케일이 좀 큰 대형 창업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이해를 좀 이렇게 도움이 되셨을 거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바이오 벤처 기업에게 네, 또 팁스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선 오늘 지금 강의하신 내용은 팁스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이게 이제 시리즈로 2회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팁스 정보를 드릴 텐데 다음 시간에 팁스 정보는 어떤 정보를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팁스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이랑 차이가 좀 많기 때문에 구조라든가 어떤 걸 지향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드렸고, 다음 차수 때는 실제로 이제 팁스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어떤 절차를 받고 어떤 항목에 대해서 투자를 받고 일반형과 딥테크 부분이 얼마큼 차이가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과정들을 세세하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면 오늘 차수에서 팁스 구조에 대한 인권이나 방법에 대한 걸 이제 이해를 하셨다고 하면 다음 차수에서는 실제로 내가 팁스 프로그램을 신청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까지 가니까 시작과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실행하는 내용까지 알게 되시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팁스 프로그램의 간접으로 실제로 평가까지 경험하는 그런 내용으로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팁스가 지금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정이 어느 정도 어려운지 난이도라든가 선정률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네, 바이오 벤처에서 뭐 굉장히 관심이 높을 그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팁스 프로그램 설명드린 것처럼 팁스 프로그램은 투자사한테 투자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선정되고 이 두 가지를 넘어야 이제 이 전체적인 기회를 갖게 되는 건데, 여기서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되는 거는 어떤 뭐 비율이나 이런 건 없지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현상을 보면 60-70% 정도 됩니다. 예, 프로그램 선정 60-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개 중에 2개 정도가 선정이 됩니다. 네. 그 자체적으로 보면 네. 굉장히 높을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운영사한테 투자를 받아야 되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앞에 게 조금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벤처기업 중에도 투자받는 비율이 몇 프로 안 되기 때문에 네. 앞에 운영사에 대한 부분들을 적합 투자를 만나서 투자를 받고, 예, 요게 조금 어렵지만 요 난이도가 좀 있지만 요걸 통과하고 나면 팁스 프로그램 자체 선정되는 확률은 비율상으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팁스 운영사가 좋은 기업을 선발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 말 그대로 거기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채택이 그렇습니다. 돼야겠네요. 그런데 운용사가 돈을 대는데 뭐 많이 될수록 유리하다 뭐 그런 게 있습니까? 투자는 이제 1억 이상만 받으면 요건이 되기 때문에요. 네. 관계 없고요. 네. 뭐 투자도 이제 펀드 종류나 이런 어떤 시기에 따라서 약간 좀 비율을 좀 약간 정하는데 보통 금액에는 관계 없고 운용사의 운영 방법에 따라서 조금 이제 투자금이 약간 달라지는 형태는 조금 일반적으로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편입니다. 지분은 보통 어느 정도로 선정이 됩니까? 지분은 보통 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저 시장의 네.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일반적인 보통 한 3%에서 한 15% 정도가 이제 가장 많은 비율에 차지를 합니다. 네. 근데 요 비율이 기업이 이제 그동안 이제 얼만큼 진행됐느냐, 설립해서 얼마 안 된 자본금만 딱 있는 자산하고 진행이 돼서 이 팁스 프로그램이 이제 7년 이하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네. 5년 정도 되면서 꾸준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자산도 많이 확보돼 있고 뭐 이렇게 했던 기업들은 밸류 자체가 높을 거라서 네. 좀 차이가 좀 있지만 가장 많이 진입을 하는 기업들이 한 2, 3년 차 가장 많이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포함하면 뭐 이 지분이나 어떤 투자 어떤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일률적인 것보다는 요건을 맞춰서 이제 어떤 조건을 채우고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 만드는 것이 조금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팁스의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기술 분야는 여러 분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주로 아마 딥테크가 아닌가 싶은데 바이오 쪽의 스타트업들에게는 팁스 프로그램 활용의 기회 정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이오 스타트업 벤처는 다른 산업 분야보다는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선정되는 비율도 바이오 쪽이 가장 높습니다. 네. 이유가 이제 팁스 프로그램 설명드렸지만 글로벌 지향이고 또 기술 창업이고요. 또 대형 창업이고 새로운 어떤 도전적인 어떤 R&D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바이오랑 잘 맞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그 어떤 고급 인력 창업 비율이 아마 가장 높은 분야가 바이오이기 때문에 특히나 좀 가깝고 또 지난 5월에 이제 국가 첨단 전략산업으로 지정이 되면서 특히나 네. 관심을 많이 받이기 때문에 네. 선정되거나 또 이런 비율상으로 바이오 분야가 가장 높다고. 바이오에는 이제 바이오 헬스까지 포함되는 거죠. 헬스가 지금 포함이 됩니다. 예, 또 최근에 디지털 헬스케어 뭐 이런 쪽이 좀 약간 또 이슈가 좀 이렇게 좀 핫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그러나 저희 이제 뭐 신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항상 이제 최근 뭐 수년간은 상당히 이제 산업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 포함해서 신약 개발 기업이 이 팁스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무난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요즘 걱정이 많은 것이 내년도 예산 부분에서 과학기술 예산이 16% 정도, 16.6% 삭감이 돼서 거의 3조 4,500억이 삭감이 돼서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고 국회 아마 얘기를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팁스 프로그램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지금 반영이 될 수 있는 분위기일까요? 지금 이제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팁스 프로그램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성과라든가, 네, 그리고 어떤 뭐 정책상으로 글로벌 창업 대국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포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포함해서 스타트업 투자 축소로 인해서 위축된 부분들이 팁스 프로그램은 운영사 투자가 연계되어 있는 그런 어떤 위축된 부분이나 혹한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팁스 프로그램이나 운영사나 이런 업계에서는 팁스 프로그램은 내년도에 예산이 유지되거나 확대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많아서 특히나 오늘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좋은 기회로 좀 기회를 이렇게 확보하는 계기로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듣던 중 제일 반가운 말입니다. 네. 예, 오늘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들 강의를 마치고 다음 회차에서는 조금 더 실전 강좌, 구체적으로 그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그런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바이오 연구자 그리고 바이오 연구자가 아니더라도 되게 이제 그 기업들 저기 좀 딥테크 그런 기업으로 운영을 하시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주로 전문가들이 많이 하시니까 그게 필요한 여러 가지 세무 법률 회계 전략 이런 마케팅 벤처 캐피탈 밸류에이션 뭐 여러 가지 공부하실 게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저희들 바이오 아이코아 사업단에 유튜브에 계속 올라가 있고 100여 개 이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많이 보시고 활용하셔서 이번 팁스 전략에 연계시켜야 될 그런 내용도 굉장히 많으니까 활용하셔서 꼭 팁스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익한 강의를 진행해 주신 이기칠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